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북방초원의 고대 금속공예 네 번째 시간으로서 고대 카자흐스탄 출토 금속공예품들, 특히 황금재 공예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북방에 살고 있던 샤카 혹은 스키타이 민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샤카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부를 때 샤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스키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샤카 혹은 스키타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은 북방에 살고 그리스의 북쪽, 흑해의 북쪽에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황금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시는 이 넓은 지역이 스키타이 혹은 샤카라고 알려진 지역입니다. 여기 특히 흑해 북안에 있는 지역은 그리스에서 봤을 때 북쪽이라 스키타이라고 많이 불렀고요. 이란 쪽 사람들이 보기에 북쪽이었던 이 지역은 카자흐스탄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은 대체로 샤카라고 부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더 멀리 이쪽 몽골 지역에서는 흉노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흉노가 있었던 데고 여기는 샤카 또는 스키타이. 근데 이 샤카와 스키타이와 흉노와의 관계는요,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이 카자흐스탄과 그 다음에 중국과 그 다음에 몽고와 러시아가 만나는 네 나라의 국경지대가 되는 요 지역. 이 일대가 알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알타이 일대에서 이제 이 유목민족 문화가 먼저 발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최근에는 하기도 합니다만 황금 문화의 경우에는 이 어디에서 먼저 나왔는지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발전한 지역은 이 카자흐스탄 알타이 지역과 그 다음에 요 일대, 그 다음에 이 여기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에서도 상당히 좀 일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보지는 않지만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도 청동기 시대부터 황금 공예품들을 만들었었던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샤카 스키타이가 이전의 연구에선 전부 다 그리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 연구 경향에서는 이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권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경향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는 최근에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는 오히려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학설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해석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또 뭐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도 그 국토가 굉장히 넓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라고 해요. 이 카자흐스탄은 근대기부터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러시아의 연방으로 있었는데요.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으로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게 1991년입니다. 독립 이후 그 다음 해인 1992년에 한국과 수교를 맺어서 2017년에 수교 25주년을 이제 지냈고요. 이제 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2017년부터 우리나라하고 또 이제 문화적 교류가 많아지면서 2018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카자흐스탄 초원의 황금 문화라고 하는 책을 201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11월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황금 인간의 땅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특별전을 개최해서 그 조사 보고서가 하나 이제 발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 특별전이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다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카자흐스탄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요. 2018년에 이제 이 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2018년에 전시와 함께 전시 도록이 발간이 되면서요. 이제 한국에서도 고대 카자흐스탄의 황금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국립문화재연구소에 2018년에 발간된 이 책의 경우에는
문화재연구소 사이트에 이제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 강의의 내용은 이 두 개의 도록과 그다음에 이제 제가 2013년에 카자흐스탄에 답사를 이제 갔다 오면서 그때 이제 찍어온 사진들을 병행해서 이제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카자흐스탄의 지도인데요. 카자흐스탄 상당히 넓습니다. 예, 초기에 이제 수도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시크루간이 있는데 이 이시크루간이 있는 이 남쪽에 알마티라는 도시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시기에 이제 러시아인들이 주요 많이 살았던 그 지역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의 중심 지역이었었다고 하는데 독립 이후에는 여기 아스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갔기 때문에 현재 수도는 아스타나입니다. 아스타나는 다른 이름으로 누르술탄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요. 여하튼 상당히 북쪽, 이제 국토의 중앙부로 일단 옮겨서 20세기 후반에 새로 만들어진 수도가 이제 아스타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기본적으로 카자흐스탄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스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이게 우즈벡인들의 땅, 카자흐인들의 땅, 키르기스인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탄 하는 것들은 누구누구들의 땅이라는 얘기니까 카자흐스탄이라는 건 카자흐인들의 그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자흐인들의 땅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언어는 카자흐어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말이 따로 있는데요. 러시아 연방이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 오랫동안 이제 있었던 탓에 고등교육은 대부분 다 러시아어로 이루어져 와서요. 공용어로 제일 많이 쓰는 언어는 러시아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술적 언어도 대부분 다 러시아어로 통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인들과 러시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여기 보시면 국토가 굉장히 넓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만큼이 다 이 카자흐스탄의 영토가 되는데요. 이 카자흐스탄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이제 카자흐하고 러시아어이긴 하지만 민족은 카자흐와 러시아인과 카자흐인 말고 이제 약 한 131개의 소수민족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체 131개 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마다 좀 말들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풍속도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죠. 카자흐스탄에. 특히 20세기 초반에는 소비에트 공산당 치하 아래에서 중국 동북방이나 러시아 동쪽 지역에 있었던 고려인들이라고 부르는 고려인들 갖다가 이쪽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이제 많이 시켜서요. 카자흐스탄에 현재도 고려인 후손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고려인 까레이스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고려인들의 경우에는 현대 한국어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후세대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문화적 풍습은 아직 고려인들이 좀 많이 지키고 있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고려인들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저희 이번 수업에서는 이제 황금 문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유적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까 왜 중앙 유라시아의 황금 문화권에서는 쿠르간이라고 하는 거대한 고분들을 많이 만든다 그랬는데요. 오늘 이 모든 유적들의 고분들을 잘 볼 수 있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아까 이시크루간에서 나온 이제 첫 번째 황금 인간을 잠깐 보시고요. 이시크라고 하는 데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시크루간 근처에서 이제 잘라울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잘라울리에서 나온 황금 장신구 하나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역은 이 동부 지역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 여기 동부 지역 특히 이 베렐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있는데 이 베렐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러시아와 그다음에 카자흐스탄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몽골이 만나는 알타이 지역에 알타이 지역에 있는 이 카라카바와 베렐 일대가 이제 현재 최근에 그 알타이 문화권 연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유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렐 유적, 그다음에 그 밑에 실렉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실렉티 고분군에서 나온 그 황금인간, 그다음에 이제 이 동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유적들이 많이 이쪽이 이제 유전이 있다 그러고 최근에 이제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탁사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탁사이에서 이제 보기 드문 그 황금인간이 또 한 명이 나왔는데 이 황금인간이 탁사이에서 나온 거는 이제 여자 사제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성이 이제 나온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성, 그다음에 이시크에서 나온 황금인간 남성, 그다음에 이제 실릭티의 경우에는 이제 역시 남성이 나와서 오늘 보시게 되는 데는 이렇게 그 남쪽, 그 다음에 이제 동쪽, 그 다음에 여기 서쪽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온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물들은 알마티 국립박물관에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타나 대통령궁 박물관, 국립박물관, 이 아스타나에 또 이제 몇 개가 있긴 있는데 실물을 전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복제품 전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 같은 경우에는 진품보다는 복제품을 전시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 했을 때에도 그 대부분은 진품이 왔는데 일부 유물의 경우에는 복제품이 온 것도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황금 관련 유물 중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시크루간이에요. 이시크루간은 그 알마티, 옛날 수도였던 알마티에서 한 1시간 안 걸리는 한 30-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천산 산맥 아래쪽으로 이렇게 평야가 이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이것이 고분이에요. 이게 이제 쿠르간이라고 부르는 고분인데 이 이시크루간 그 유적에서는 이시크루간 사이트에는 고분이 약 80여 기 정도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처음 발견이 됐던 거는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키셰프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 지역의 고분들을 발굴을 했는데 고분이 일찍 이 거대한 봉분들이 다 이제 고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곡이 상당히 심한 편이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고분에서 그 4천여 점의 황금제 장식을 가진 황금 인간이 첫 번째로 이제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나왔던 이 이시크루간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 첫 번째 황금 인간이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당시 이제 이 황금 장식으로 온몸을 치장한 이 청년의 경우에는 아마 16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청년 남성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물들은 이시크루간 근처에 있는 이시크 박물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마티 국립박물관, 그 다음에 아스타나 국립박물관 등이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시크루간에서 수습이 된, 이건 출토유물은 아니고 이 근처에서 나왔다고 알려진 수습된 유물이고요. 알마티 국립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좀 독특한 것은 왜 중국에서 보던 삼조끼처럼 정에 가까운 형태죠. 근데 이 정의 형태가 중국식하고도 많이 달라진 게 일단 동물 장식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조 상태나 이런 것을 봐서 현지에서 제작이 된 그 유물, 청동제 이제 뭐 그 청동 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 지역에서 제작이 된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시크루간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한 7세기부터 기원 후 한 3세기 정도까지 고분이 여러 시기의 고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편년을 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긴 정들은 좀 시기가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청동제 정 같은 것들이 이 지역에서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시크루간 박물관에 가시면 이식박물관에 가시면 거기에 이제 그 황금인간이 나왔다고 하는 고분의 구조를 보고서에 따라서 그 이게 그 복원 전시 조그만 모형으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목곽묘가 기본이 됩니다. 통나무를 쌓아서 목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부분에 황금인간이 있고요. 위쪽에 토기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네모난 목판들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반이나 뭐 이런 쟁반이나 이렇게 음식을 놔뒀던 그 제사용기 내지는 뭐 이 사람이 썼던 유물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토기하고 청동기, 목기 같은 것들이 이제 머리 위쪽과 그다음에 옆쪽에서 나왔고 사람은 이제 여기 누워 있는 상태로 나왔고요. 주변은 전부 다 돌로 채워져 있었어요. 바닥과 주변이 전부 다 돌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흙 넣고 돌 넣고 그다음에 다시 흙 넣고 또 돌을 넣고 해서 이제 적성목곽분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루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적석을 쌓아서 만들고 안에는 목곽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요. 신라 고분의 적성목곽분의 기원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여기가 기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죠. 기본적으로는 뭐 비슷한 부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크루간 박물관 네, 이제 복제품 보시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황금인간이 나온 그 고분의 구조를 보신 거고요. 이 황금인간이 나온 고분의 경우에는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금인간이 나온 고분에서 출토가 된 그 청동복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보시면 흉노 쪽 고분에서도 이렇게 생긴 복이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보통 북방계 또는 뭐 스키타이 또는 샤카계 그 동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솥이죠. 그 청동 주조에서 만든 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각 부분이 좀 파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식이 돼서 밑에가 없어졌는데 두 개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조를 해서 제작을 한 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시크루간 특히 이제 그 황금인간이 나온 이시크루간의 연대를 봤을 때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고분에서 이제 그 발견이 된 그 황금인간의 이제 복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복원품이죠. 고분의 연대는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유물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옷에 보시면 옷을 이제 빨간색 바탕에 이제 그 나온 유물들을 갖다가 전시를 했는데 이렇게 뾰족한 그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식 동물 모양 장식들이 머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 전체에 그 벨트와 그 다음에 옷 전체에 황금 장식을 했습니다. 다리도 역시 보면은 신발 부분에 금 장식을 돌려서 이게 화려한 장식들이 많아서 이런 조그만 장식들이 모여서 한 4,000개 된다는 얘기예요. 이 황금 인간의 복원품은요, 이 이시크루간 박물관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마티 박물관에 가도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스타나 박물관에 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이 세 개가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그 복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게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난데, 다른 점은 옷의 여밈이라든지 뭐 이게 문양의 배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꽃갈모자 큰 거를, 아니, 높은 꽃갈모자를 썼고, 꽃갈모자 안에는 이렇게 그 비단이나 천으로 된 게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의 색깔은 붉은색이었는지는 잘 모르죠. 여하튼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그 몇몇 유물들을 따로 보시면요. 머리 장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물 양식하고 관련된 그 옷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모두 다 조금 전에 보셨던 황금인간의 그 장식이 돼 있었던 진짜 황금 장식들인데요. 머리 부분에 장식했던 거랑 가슴 부분에 장식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날개가 달린 그 말 형태의 커다란 그 뿔이 두 개가 달려서 상상의 동물 두 마리가 앉아 있는 형태의 장식이 이제 머리 부분에 장식이 있었다 그러고요. 꼭대기에는 사냥의 형태가 또 역시 장식이 돼 있었다 그래요. 가슴 부분 장식했던 거는 지금 날개가 달린 그 사자 또는 뭐 암사자 내지는 뭐 그런 그 고양이과의 동물들, 고양이과의 사나운 동물들이 이제 그 산악을 바탕으로
대칭으로 해가지고 장식이 되어 있는 게 가슴 부분에 장식이 되어 있었다 그러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다 얇은 금판을 두드려서 만든 그 타출과 단축 기법으로 만든 장식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연대는 뭐 고분의 연대에 따라서 기원전 4에서 3세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타출이나 단조 기법이 뭐 아주 섬세하진 않지만 상당히 발전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양식이 아주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동물의 표현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고분이 이제 발굴된 이후에 한동안 카자흐스탄에서는 이게 60년대, 70년대에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물론 이시크에서 다른 유적에서 좀 나오긴 했지만 이게 황금이 별로 이렇게 잘 나온 얘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1990년대 이후부터 독립 이후부터 이렇게 전국에서 발굴을 활발하게 하면서 최근에 이제 많이 발견이 된 게 실리티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셨던 베렐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여러 유적들에서 황금제 유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90년대 이후에 나오는 경우에는 뭐 목탄에 같이 나오는 목관이나 이런 유기물질들의 분석을 통해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분의 연대가 자세하게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분 쿠르간들의 구조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피장자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목곽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쌓은 다음에 봉분을 쌓는 우리나라 신라의 적성목각분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유적은 두 번째 유적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카자흐스탄 동부에 있는 실릭티라고 하는 유적에 이제 황금 유물을 이제 보시기 위해서 보는데요. 이 실릭티는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 있고 알마티에서 북동쪽으로 좀 가서 알타이 좀 못 미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실릭티 계곡에는 쿠르간이 약 200여 정도 분포가 되어 있다 그러고요. 특징을 보시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실릭티 쿠르간의 이제 실릭티 제2 쿠르간의 이제 유적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추정을 해보는 건데요. 매장 주체부가 이제 들어가고요. 땅을 약간 팠죠. 그리고 매장 주체부를 놓고 그 위에다가 목곽을 만들어서 쌓습니다. 목곽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놓고 해서 쌓아 올리죠. 통나무를 쌓아 올려서 목곽을 거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연도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도 연도가 있죠.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묘강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목곽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덮고 그 다음에 봉분을 만들어서 만들었을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실리티 쿠르간 중에서는요, 제2 쿠르간하고 제3 쿠르간이 상당히 이제 크고 중요한 게 많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2 쿠르간의 연대의 경우에는 기원전,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제2 쿠르간, 이 쿠르간인데, 이 제2 쿠르간의 경우에는 기원전 690년에서 644년 정도, 기원전 7세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세기의 고분들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보시는 황금유물 나오는 제3 고분군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원전 7세기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실릭티 쿠르간 3호에서 출토가 된 황금 장식들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동물 양식, 아까 보셨던 이 동물 양식들이 이제 좌우 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뿔이 달린 사냥 형태를 가진 동물 양식이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역시 이 전형적인 고양이과의 맹수 형태가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사슴이에요. 여기 귀가 달렸고요. 눈이 있고요. 입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사슴 뿔이 올라가서 좌우 대칭으로 두 마리가 붙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냥이나 사슴이나 아니면 이런 고양이과의 맹수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동물 양식들의 장식들 중에서는 비교적 올라가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쿠르간 3호에서 나온 금제 장식들은 대부분 다 금을 주조해서 만든 다음에 이 파란색 독이라고 하는 거는 터키석인데요. 이 터키석을 깎아서 장식을 한 뭐 상감기법 또는 뭐 감옥기법이라고 하는 기법들로 장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별 모양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별 모양이 있는데 이 별 모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색 돌을 갖다 끼워 나온 거죠. 여기 보시는 요거는 새예요. 그래서 여기 독수리 모양을 닮은 부리와 그다음에 그 얼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나와서 새 모양 또는 뭐 그리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요런 형태들은 동물 양식이긴 하지만 좀 서아시아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동물 양식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슐리티크루가는 현재 알려진 그 고분들 중에서는 그 아까 보셨던 이시크루간보다는 시기 훨씬 올라가는 좀 이른 시기에 그 황금 유물들이 나온 황금 인간과 관련된 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싸나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이렇게 가운데 황금 인간이 한 명 이렇게 복권품이 서 있는데요. 이 황금 인간은 슐리티크루간에서 출토가 된 이제 그 황금 인간을 복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역시 그 실물하고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복제품이긴 한데요. 이것도 역시 슐리티의 황금 인간도 한 두 군데 이상 이제 복제품이 있고요. 약간 뭐 복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특징은 이렇게 뾰족한 고깔 모자를 이제 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물 양식들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목에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 목걸이, 거대한 목걸이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벨트를 찼고요. 그 다음에 칼이 두 개 있고 뒤에 차고 있는 거는 화살통인데요. 화살통이 장식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다음에 긴 부츠를 입었고 유목민족들의 복장 대표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유목민족의 전사들이 이렇게 목이 긴 부츠를 신는데 이 부츠도 역시 보면은 황금으로 장식이 돼 있었고요. 여기 보면 긴 검도 하나 찼습니다. 그래서 검이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차고 화살통 하나가 찬 상태로 발견이 돼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은 2013년에 제가 촬영해 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또 전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싸나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이제 수시로 전시를 갖다 리노베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외국의 전시를 또 돌리면서 이 복제품들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서요. 제가 보고 왔었던 거랑 최근 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좀 복제품이긴 하지만 위에 보시면 새 모양의 부리를 갖다가 꼭대기에 장식을 했고요. 머리 윗부분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동물 양식, 특히 이렇게 큰 뿌리 달린 사슴, 꿇어앉은 사슴 모양이 이제 머리 위에 장식이 돼 있었고요. 그 형태가 이거는 입체로 만들어졌지만 같은 것이 이제 부조로 만들어져서 머리 부분에 돌아가면서 장식을 해서 모자 윗부분을 장식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조그만 것들, 요 조그만 장식들 자세히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작은 꿇어앉은 동물 모양의 그 장식인데요. 이 동물들은 잘 보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곰 비슷한 몽태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그 암사자 비슷한 형태의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서아시아 양식을 보여주는 그리핀 형태의 새 모양 장식은 여기 지금 두 개씩 붙어서 허리띠를 장식한 유물이 쭉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거 하나씩 보여드렸는데 좀 전 슬라이드에서는요. 원래 유물에서 출토가 될 때는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해서 그 몸 부분에서 나왔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뿔 달린 사냥이 있었던 장식이 아래 위로 붙어서 장식이 돼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 굉장히 장식이 잘 되어 있고요. 검의 검집 안에는 가죽으로 된 검집 안에 칼은 그 철검이고 손잡이는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뒷부분 보시면 뒷부분에도 역시 머리 부분에 이 사슴 장식들이 있고요. 아까 뿔 달린 사슴 한가운데 있었어요. 위에는 역시 새 모양이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올렸고요. 이거는 다 주조기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옷에 붙은 거하고 똑같은 장식들이 여기 화살통 전체에 가서 장식이 돼 있어서 활과 화살과 화살통이 이제 함께 나온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발견됐을 때 상태는 이 형태대로 이제 썩어서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온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실물이 아니라 출토 상태를 고려해서 만든 복원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여러 개의 황금 장신구들이 이제
슐리티 지역의 여러 곳에서 나온 금제 유물입니다. 같은 형식이긴 한데 이것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조를 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요거는 타출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가 어떤 경우에는 주조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아마 시기가 좀 더 올라가는 부분에서 주조한 얘들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시기가 좀 내려가면 같은 형태를 타출로 만드는 얘들이 더 많습니다. 주조와 타출로 만들었을 때 일단 같은 형태를 만들면 주조는 더 무겁고 약간 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타출은 훨씬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얇고 크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더 가벼워요. 같은 무게를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서 얇게 보이면서도 그러니까 크게는 보이면서도 이렇게 속이 비어서 가벼워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옷에 다는 장식들이나 이런 장신구들은 시기가 내려가면 주조로 만드는 것보다는 타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여기 사슴 장식 말고 이 위에 보시면 요 독특하게 생긴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무슨 형태냐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보면은 고곡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잎사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물방울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정확한 표현이 뭔지는 잘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형태가 이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카자흐스탄 지역의 고대 황금 유물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예는요. 다음에 보실 잘라올리에서 출토된 황금 장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카자흐스탄의 잘라올리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발견이 된 금제 허리띠 장식이에요. 금제 허리띠 장식인데 똑같은 형태가 여러 개가 나와서 벨트가 이렇게 있으면 가죽 벨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똑같은 형태를 이렇게 크기가 좀 다르게 만들어서 여러 개를 찾던 흔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분이 정식으로 발굴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고품으로 들어와서 주변을 발굴해 봤더니 우리나라의 퇴장유구라고 하는 것처럼 금이 이렇게 몇 개가 구덩이 같은 데에서 이제 발견이 돼서요. 정확한 유적의 성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식적으로 볼 때 현재 기원전 7세, 그 다음에 이제 가죽도 나오고 이래서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잘라올리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20 몇 cm부터 15cm 정도까지, 한 8cm 정도까지 이렇게 크기가 다른 여러 개가 이제 출토가 됐는데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타축이나 누금할 때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사냥이 꿇어앉은 형태가 있어요. 사냥이 꿇어앉은 형태가 있어가지고 다리 하나, 다리 둘, 그 다음에 꼬리, 그 다음에 이거는 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있고 윗부분에 이제 코 같은 장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다 비어 있긴 하지만 원래는 보석으로 생각되는 장식이 박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알갱이들은 전부 누금 세공 기법에 의해서 금 알갱이를 만들어서 붙인 것이죠. 그래서 누금과 타출과 보석 감장으로 해서 만든 굉장히 뛰어난 금속工艺품인데요. 하나하나를 다 타출해서 틀에다 놓고 아마 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틀에 놓고 쳐서 이제 비슷한 형태를 좀 만들어서 이제 바탕판에다가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잘라올리 지역이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는 크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한 시 정도의 제티수라고 하는 광역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잘 나올린 마을이고 제티수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티수 일대가 어디냐면 이시크루간에서 조금 동남쪽으로 가서 있는 지역인데 키르기스탄으로 넘어가는 산맥 있는 인근이에요. 그래서 아직 제티수 지역의 고분들이 별로 조사가 많이 안 돼 있는데요. 이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유적이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잘라올리 출터 황금 유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상의 금제품이 출토가 됐고요. 이렇게 크기가 다른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세부를 보시면 아까 봤던 거에 세부 다른 거의 세부인데 파란색에 이제 돌을 박아서 상감을 하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보석이 빠져나간 부분도 확인이 되죠. 보석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제티수 지역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거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제티수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이 보통 제티수라고 부르는 알마티 인근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유적이 이제 카타르토베하고 카르카라 유적인데요. 이시크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이 베샤티르, 주안토베, 카스판 이 일대가 지금 이시크루간의 동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시크루간 일대에서 지금 많은 그 이시크루간 이외, 이게 이제 1960년대에 처음 황금인간이 발굴이 됐다면, 요즘에는 이제 주안토베라든지 카타르토베라든지 카르카라 같은 유적들을 이제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굴 조사는 뭐 좀 더 진행이 돼봐야 유구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유물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최근 이제 그 발굴하던 카르카라 유적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적석부 확인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대부분 다 쿠르간이라고 하는 그 구조들을 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심부 안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올지는 보통 2, 3년 이상씩 파봐야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지역은 아직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키르기스탄이 되는데요. 이 산맥을 넘으면은 이제 신강성 일대로 중국의 신강성 일대로 이제 이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산맥을 넘어서 여기가 이시쿨 호수가 있고요. 산맥을 넘으면 이제 신강성, 키르기스탄,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중국의 신강성 이렇게 되는 데라서, 중국의 이제 그 신강성 일대 유목민족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지역이 이 일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다시 카자흐스탄에서 그 서부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탁사이 유적의 유구 배치도를 보고 있습니다. 탁사이예요. 이 탁사이 지역 은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에 있으면서 1967년에 처음 발견이 됐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유적이 여러 개가 있다 정도였는데, 2012년에 6호분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 6호분이 이 유적들 군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여자 사제, 황금 옷으로 이렇게 치장을 한 여자 사제가 이제 출토가 돼서요. 아마 여기 이 탁사이 제1유적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6호분일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발굴 연도는 2012년입니다. 역시 쿠르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호분은 지름이 41m 정도 크기의 고분이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탁사이 유적이나 조금 전에 보셨던 제티수 지역에 대해서는 2018년에 나온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책을 참조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탁사이 6호분, 아까 탁사이 유적의 제 6호분 3호 쿠르간에서 이제 발견이 된 황금 여사제의 복원도를 이제 보시고 있고요. 이쪽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한 복원도를 보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이것이 뭐냐 하면 출토 당시에 이 부분에 보면은 토르크, 목에 여기 걸은 토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귀걸이 두 점이 있죠. 여기 이 귀걸이 두 점이 밑에 보시는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에 달렸던 장식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 장식들의 간격이나 크기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겉옷의 장식으로 여기 이제 복원을 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윗부분에는 역시 긴 고깔을 썼는데 맨 위에는 사냥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고, 이 장식 양쪽에서 아래로 이제 금으로 내려온 장식이 달려 있어서 귀걸이와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장식, 고깔 모자에 머리 장식, 황금으로 장식한 고깔 모자를 갖고 있었던 스키타이 또는 샤카족의 여성 사제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귀걸이가 상당히 화려하고 잘 만들었는데요. 고기를 두드려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누금세공 기법으로 장식을 했고, 속이 빈 그 장식들을 다 붙여서 여기 드림 장식으로 사슬 꿰가지고 장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금세공 기법과 타출 기법, 그 다음에 이제 뭐 판금 기법, 댐 기법 이런 것들이 뭐 워낙 발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팔찌나 뭐 이렇게 장식으로 썼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누금으로 장식한 요 안에 심이 까만 게 들었죠. 여기도 까만 게 들었는데, 요 까만 게 분석해 봤더니 늑대의 송곳니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늑대 이빨을 금으로 감싸서 그 장신구로 사용을 했었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독특한 예라고 할 수 있죠. 늑대 이빨이 나온 거.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경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 중앙아시아 지역 일대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쿠르간들은 대부분 기원전 한 7, 8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누금 세공 기법이라고 하는 것과 금제 장신구 이런 것들은 상위 계층 상류 계층의 무덤, 그 상위 계급의 무덤에서는 고분이 큰 그 쿠르간들에서는 도구를 당하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 아주 발달된 양식의 황금 세공 공예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일단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 당연히 철기 같이 사용하는 시기라서요. 철기, 청동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는 황금 장신구들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카자흐스탄 유적들에서는요, 인곡이라든지 아니면 가죽이라든지 뭐 이렇게 유기물질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분석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중아시아, 지금까지 이제 중앙 유라시아 지역의 그 유목민족 문화를 얘기를 할 때는 기록도 없고, 그 다음에 연대도 없고, 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하지 못해, 그 연대 논란이 되게 많았던 거에 비해서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고분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유기물질의 그 방사선탄소연대 측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연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고 있어서요. 뭐 중앙 유라시아의 유목문화, 고대 황금문화, 유목문화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근데 이 고대 유라시아의 또는 고대 북방 지역의 그 문화를 이해를 하거나 연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곳으로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유적이 그 카자흐스탄 알타이 지역에 위치한 베렐 유적을 이제 보시고 있습니다. 그 베렐 유적 가서 저도 2013년에 베렐을 다녀오긴 했습니다. 사진은 이제 찍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이제 그 사진을 쓴 것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베렐은 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차를 타고 몇 시간 들어가야 되고, 뭐 배를 타고 강도 건너야 되고, 들어가는데도 길이 굉장히 비포장으로 나쁘고 해서 한 이틀 정도를 들어가는데, 차를 타고 그 도시에서부터 이틀 정도를 들어가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뭐 한없는 초원입니다. 진짜 한없는 초원에 이제 유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베렐의 전경을 이렇게 보시고 있으시고요. 베렐 유적에서 이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요.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베렐 바로 옆에 있는 카라카바, 아까는 카라카라라는데 여긴 카라카바라고 한 유적이 있어요. 그 베렐 인근 지역에서 지금 계속 발굴들을 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있는 적석 목각분의 구조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소형 무덤들 중에서는 지금 보시는 거는 조금 구조가 다르죠. 요거는 무덤이 그 스키타이 고분에서 나온 항아리 고분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지역이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동토였기 때문에 여기는 여름에 가도 상당히 날씨가 선선합니다. 선선해서 원래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 일대가 땅속이 완전히 다 얼어 있어서 발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9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지역이 이제 녹기 시작을 하면서 유적들을 발굴하는데, 그동안 이제 동토의 땅이라고 알려진 만큼 도굴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발굴을 해보면 안에서 이런 유기물질들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목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뼈가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상태로 이제 유기물질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분의 구조는 대부분 다 적성목각분 계통의 이제 쿠르간 형식이 많긴 하지만, 그 내부에 보면은 좀 다른 형태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고요. 연대도 베렐 유적에서 나오는 거는 여러 시기의 고분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분의 구조를 보고 이제 어느 시기에 연대였는지, 어느 시기의 유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런 그 유기물질들을 분석을 해서 연대를 측정을 하거나 그래서 여러 단계의 아주 오랫동안 유적이 형성이 되어 왔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베렐은 계속 그 발굴을 하고 있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한 팀이 베렐에 들어가서 발굴을 할 예정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가서 발굴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 베렐 유적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없는 초원으로 보시는데 이게 보면은 그 안에 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돌을 다 걷어내야 얼마나 큰지, 고분이 얼마나 큰지는 아시겠죠? 무슨 미터 이런 얘기를 한 것보다 요 사람이 서 있을 때 이렇게 큰 고분이다를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지금 발굴을 시작해서 2013년에 2013년에 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2년 동안 이 돌만 걷어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3년쯤 뒤에 와야지 이 묘강의 주체부를 이제 찾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이후로 저도 못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여하튼 이런 적석들, 판석 비슷한 것들, 판석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돌질 자체가 이렇게 판석처럼 부서지는 이런 돌들인데요. 이것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높이 쌓아서 만든 적석목각분 기통의 고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렐에 대해서는 2012년 뉴욕에서 전시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시할 때도 베렐 유물이 몇 점이 오긴 했었습니다. 많이 오진 않았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뉴욕에서 전시한 노마스 앤 네트워크라고 하는 전시를 통해서 이제 세계 좀 영어권에서 전시를 한 데다가 좀 크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갖고 와서 굉장히 도록도 이게 유용하고 전시도 상당히 좋았던 그래서 이제 베렐 유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되는 게 이제 2012년 뉴욕 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베렐 지역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큰 고분이 있으면 주변에 배장묘라 그래서 조그만 고분들이 좀 더 있고요. 이게 이제 큰 거 주위로 작은 게 있고 아까 보셨던 말이 있던 그런 고분들은 좀 조그만 고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베렐 유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0호분하고 이제 11호분인데요.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10호분의 그 가상복원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0호분하고 11호분은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좀 다른 게 있다면 10호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를 잘 잘라서 만든 목곽이 나오고 이렇게 말이 순장을 했는데 앉혀놓은 말이 하나, 둘, 셋, 3열로 한 단 해서 모두 10마리의 말이 나왔습니다. 10호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고 있는 거는 11호분인데 이 11호분의 경우에는 여기 아까 목곽 안에 통나무곽이 하나 있고요. 그 통나무를 갖다 파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 남자 1명, 여자 1명이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말의 경우에는 모두 13마리가 나왔는데 여기는 말이 10마리, 이쪽은 말이 10마리, 이쪽은 말이 13마리, 여기는 10호분. 10호분은 말이 10마리, 11호분은 말이 13마리 나왔는데 여기는 말이 한 단으로 나온 게 아니라 두 단으로 나왔어요. 한 단, 두 단 해서 두 단으로 해서 말이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여기도 보시면 말 여기에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죠. 여기도 말 위에다가 나무로 만든 장식을 갖다 꽂아서 말이 마치 사냥처럼 보이게 장식을 한 상태로 마구를 완전히 갖춘 채로 거의 그대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유기물질들, 즉 말 먹이 위에 장식을 했었던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황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뭐 도굴이 많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황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바로 매장 주체부에 있는 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고요. 추가장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도구를 했던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어서 매장 주체부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많은 얘기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손이 거의 타지 않은 채로 발굴이 된 이 말들의 부장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구가 거의 그대로 나왔고 죽은 상태에 그대로 이제 장식들이 나와서요. 이것들이 이제 마구의 복원에 있어서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베렐쿨간 11호 유적에서 나온 그 마구의 이제 복원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죽으로 찬 가죽으로 한 안장, 그다음에 인제 그 장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갈기 해 가지고 나오고 여기 장식들이 인제 붙었죠. 그다음에 머리 위에 이렇게 양뿔처럼 이제 해 놨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장식들이 많이 붙었는데요. 여기 인제 말 꼬리로 돌아가면서 장식을 붙이고 그다음에 말 앞으로 들어가면 장식을 붙이면서 이 위에도 장식을 붙여서 나중에 인제 보면은 흉노 무덤이라든지 삼국시대 무덤에 보면은 이 앞부분에 이렇게 말 장식들을 인제 행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제 달게 되는데 그 초기 얘들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보이기에는 다 금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금으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뭘로 만들었냐 하면 실물은 안에는 목심이 있고 겉에만 얇은 금박을 입혀 가지고 나무 조각 위에다가 얇은 금박을 입혀서 만든 것인데요. 이 베렐 유적은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경으로 시기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가지만 물론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아까 보셨던 기원전 8세기나 7세기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하여튼 화려한 말의 장식이라든지 뿔 형태를 가진 말, 이건 아마 의장용으로 장식을 해서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장식적인 말의 형태들로 볼 때,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동물 양식에 나오는 사냥의 형태라든지, 뭐 날개 달린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말이었는지, 아니면 말에 이렇게 장식을 붙인 건지, 아니면 상상의 동물이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 베렐을 발굴하고 난 다음에 논의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베렐 11호분의 그 말이 차고 있었던 그 머리 장식인데요. 뿔 모양의 머리 장식인데 나무를 조각을 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위에 요 부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거는 이제 얇은 금박을 붙여가지고 장식을 했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쌍이 이제 출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마구 장식들도 모두 나무를 조각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얇은 금판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장식을 한 예들이 나와서 황금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황금이 아니라 그 나무 조각에 금박을 입혔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사실 이 유기물질인 금 부분이 썩고 나면은요, 뭐만 남냐면 금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베렐 유적에서 유기물질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나무 조각 위에 금박을 씌웠던 예들이 나오면서 얇은 금판들만 나오는 유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또 뭐 여러 가지로 진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무가 썩었다면, 그러니까 여긴 나무가 기원전 4세기 나무가 잘 남아있으니까 나무 조각 위에 금박을 붙였다는 걸 알지만 만약에 나무가 남아있지 않고 금만 남아있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 해왔을까에 대한 뭐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네, 지금 보시는 두 점이 전부 다 베렐에서 나왔고요. 여기는 나무 위에다 금박을 씌운 게 나왔고 11호분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날개 달린 말의 모습이 있는데 펠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펠트에 자수를 넣은 건데 역시 여기도 유기물질로 된 것이 굉장히 잘 남아 있어서 이 샤카 문화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샤카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샤카 문화의 이제 이 말과 그 동물 양식들의 도상들을 이해하거나 또는 이렇게 유기물질과 동물과의 관계들을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되고 있죠. 여기 보이는 이 동물들, 특히 날개가 펼쳐져 있고 북이 가진 이 형태의 새는 아까 보셨던 슐릭티 고분에서 나오는 초기의 새들의 형태들이 좀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렐 2018년에 발간된 카자흐스탄 관련 문화재 연구소의 책을 보시면 베렐 유물들을 이제 보면 기원전 1000년기 중후반과 1000년기 초기의 문화층이 두 개로 나눠져서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파질크 또는 월지라고 부르는 문화와 그다음에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르마트 흉노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타이 지역의 문화가 두 종류로 이제 나누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000년기 전체에서는 세 개의 문화층이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기원 후
이제 기원 후가 되면 선비 유연기의 문화가 있고 베렐 투르크 문화가 있어요. 투르크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후기 투르크 또는 본 투르크라고 하는 그 돌궐 되겠습니다. 예, 돌궐이에요. 돌궐. 돌궐 시대 문화들이 있다는 얘기죠. 선비가 있고 돌궐이 있고 그 다음에 흉노가 있어서 이 유목민족들의 문화들이 한 지역 안에서 베렐 고분은 지금 이것들이 다 조금씩 나누어지면서 보이고 있어서요. 유목민족 문화, 북방 유목민족 문화를 연구를 할 때 뭐 북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아시아와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도 베렐 고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카자흐스탄의 주요 유적과 관련 황금 유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아프가니스탄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유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강의 다 들으시면은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이나 아니면 뭐 메신저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예, 질문이라든지 강의에 대한 의견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